안녕하세요 여러분, 올주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노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2025년에 어떻게 노트를 써왔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어떻게 다이어리를 써볼 생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2025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사실 저는 2025년 내내 꾸준히 다이어리를 써온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 전부터 다시 기록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다이어리를 쓰면서 다이어리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걸까? 나한테 맞는 기록 방식은 뭘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그 답을 찾는 중이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만든 클립 보헤미안 북마크인데요. 되게 빈티지하죠? 오늘은 어쨌든 제가 그렇게 다이어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써본 한 방식인 올인원 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올인원 노트라는 거는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노트 형식인데요. 바로 모든 내용을 그냥 다 담는 겁니다. 어떠한 기준, 형식 없이 그냥 독서 노트든 단어든 달력이든 다 적는 거예요. 이거는 솔루션북이라고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한 2, 3주 전에 올렸던 하울 보시면 나오는데요. 벌써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5페이지 빼고는 다 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날 그런 노트입니다. 거의 다 채워서 사용한 노트예요. 이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이어리가 정말 많은 편이에요. 그만큼 다양한 시도도 해봤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노트가 앞부분만 쓰고 끝나거나 띄엄띄엄 쓰다가 멈추는 시기였어요. 어떤 때는 꾸준히 쓰다가도 어느 순간 손을 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장만 채워진 노트들이 점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앞장만 쓴 노트 활용법을 자주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 그런 노트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꾸준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아예 노트를 하나로 통일해보자. 일기든 메모든 내 창작 활동이든 생각 정리든 독서를 하고 나서 쓰는 노트든 전부 다 한 권에 담아보자 이렇게요. 그렇게 선택한 노트가 바로 이 검은색 노트 한 권입니다. 이 제 노란색 노트 커버에 항상 끼워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노트를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본격적으로 기록을 다시 시작한 시점을 보면은 2025년 11월 22일인데요. 제가 스케줄 노트는 따로 빼서 썼어요. 이 노트는 11월 16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주 정도 썼고, 이 올인원 노트는 거의 3주를 사용했죠. 지금이 12월 13일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솔루션북 노트 후기를 올린 날부터 바로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받자마자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그날부터 바로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는 이 메모지는 제가 카테고리를 정리해 둔 거예요. 여기 인덱스에 있는 아이콘들이 무슨 뜻인지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하고 붙인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인덱스를 정리하면서 붙이면서 점점 양이 많아지니까
이 아이콘들이 뭘 뜻하는 건지 후에 제가 알 수 있게 적어야겠다 생각해서 붙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이런 거 다 인덱스도 필요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여기다 쓰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노트를 다시 돌아보고 싶을 때 인덱스가 없으면 거의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적다 보니까 페이지들이 섞이고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회고를 하려고 해도 내가 어느 페이지에 뭘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노트는 블렛 저널이라고 불리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덱스가 회고를 하려면 꼭 필요했습니다. 색으로 구분하는 그 진한 색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인덱스를 붙일 당시에는 이렇게 흐릿흐릿한 인덱스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이콘을 하나하나 직접 그려서 구분을 했고요. 좀 귀엽기도 하지만 보시면 정말 많죠. 그만큼 정말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올인원 노트는 쓰기에는 정말 편한데 되돌아보기는 어려운 노트인 거죠. 이 올인원 노트 이런 식으로 한 권에 여러 분야의 내용을 넣는 그런 노트에 대한 거는 그냥 메모 노트, 메모 끄적이는 노트 이런 거 말고는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생각보다 아예 거의 없더라고요. 외국에도 거의 없고. 그래서 막 올인원 노트라고 하면 대부분 블렛 저널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블렛 저널은 왜 안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몽땅 다 한 권에 담는 노트 하면은 블렛 저널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블렛 저널이랑 올인원 노트는 굉장히 다른 게 블렛 저널이 좀 자유로운 방식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어요. 올인원 노트가 극단적이게 자유롭긴 한데 어쨌든 말씀드리면 블렛 저널도 결국은 페이지 수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시작하잖아요. 독서 페이지는 이 정도, 일기 페이지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는 항상 그 페이지를 오버하게 되거나 틀을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또 플러스 페이지를 써서 표시를 하면 된다. 뒤로 넘어가서 이어서 쓰면 된다. 이런 방법들도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좀 복잡하고 좀 강박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쓰면서도 여기 넘겼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을 멈춰버리게 된다던가 그런 식의 좀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틀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 가는 대로 쓸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 봤던 것 같아요. 그 결과 꽤 잘 맞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블렛 저널이랑은 달라요. 레이아웃도 없고 규칙도 없는 무지 노트에 그냥 몽땅 다 적어보는 방식이에요.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면 쓸 때 정말 편합니다. 그냥 분야별로 나눠야 된다는 압박 없이 그냥 쓰면 돼요. 인덱스나 색으로 이렇게 잘 구분해두면 나중에 다시 보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바로 노트를 너무 빨리 소모적으로 쓰게 된다는 점인데요. 제가 이 노트를 22일에 시작했는데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3주 정도 됐는데 160페이지짜리 노트를 거의 다 채웠어요. 이제 5장 정도 남았고 이번 주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한 권을 끝낸다는 게 낭비는 아닌가?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다른 노트들을 선택해야 되고 구매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렇지만 이게 단점이자 동시에 장점이에요. 왜냐면 노트를 자주 바꿔줘야 된다는 건 단점이지만 우리가 노트를 한 권을 끝까지 쓴다는 경험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저처럼 이제 앞부분을 쓰고 만다던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필요할 때만 짧게 쓰게 되고 한 권을 끝까지 채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하다 말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분권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점이나 장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올인원 노트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기록이 뭔지 테스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분권을 해서 독서 노트를 따로 만들었는데 몇 페이지만 쓰고 끝난다거나 영어 단어 노트를 만들어놨지만 사실 난 영어가 필요도 없고 흥미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올인원 노트는 그런 시행착오를 이 한 권 안에서 겪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덱스를 보면 내가 어떤 분야를 자주 쓰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는 묶어서 분권해도 되겠다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쓰면서 느끼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묶어서 분권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빠져나온 분권된 게 바로 이 단어장이고 그리고 필사도 따로 제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필사 노트도 따로 뺐고요. 이렇게 올인원 노트는 분권을 하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보는 노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나 관리 면에서는 시스템 다이어리가 훨씬 효율적이고 이거는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렇게 노트를 빼서 따로 분야별로 정리해서 나중에 볼 수도 없고 하지만 기록을 멈추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이 올인원 노트의 가장 큰 장점은 노트 한 권을 정말 끝까지 알차게 채워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노트는 정말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도별로 나누지 않고 모든 기록을 한 권에 담다 보니까 기록을 멈추지 않게 되고 내가 이만큼 썼구나 하는 성취감을 쓸 때마다 자주 느낄 수 있었어요. 나 벌써 중간까지 왔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노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록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앞으로는 어떤 주제를 분권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기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점,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 소모가 굉장히 빠르고 관리나 정리 면에서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인덱스가 꼭 필요하고 회고를 할 때는 그리고 한 권을 금방 쓰게 되다 보니까 노트를 자주 교체해줘야 된다는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노트는 정리의 효율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단 쓰는 거 멈추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기록을 만들게 하는 힘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맞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분권을 조금 할 생각인데요. 일단 필사 뺐고 단어장 뺐고 독서노트 이거는 제가 철학 메모하던 부분 함께 해서 뺄 거고요. 그리고 글쓰기 창작 그림 그리던 거 뺄 거고 그리고 일기 회고 취향 부분 뺄 거고 그리고 스케줄은 이미 빼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여섯 권을 쓸 예정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올인원 노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분권을 하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올인원 노트의 편리성을 잊지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행착오들 다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